안녕, 반가워요. 무무랑 부동산이랑의 무무입니다. 오늘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인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엄청난 양의 돈을 시중에 풀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부터 서서히 돈을 거두는 중에 곧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양적 완화를 선택했는데요.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시중에 마구 뿌리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그 결과 전 세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시중에 뿌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근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회의록에는 돈을 푸는 규모를 줄이고 금리를 올린 뒤 여름 전에라도 곧바로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해졌기 때문인데 팬데믹 이후 이례적인 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은 외국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만 국채나 기타 투자 자본의 수익률 차이로 인해 투자 자본이 여기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에 따라 한국은행 또한 1월 14일 연 1%인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을 했는데요. 이로써 기준금리는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1.25%이지만 금융기관에서 받는 시중금리는 이미 4에서 5%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돈을 빌리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준금리를 앞으로 1, 2회 정도 더 인상하게 된다면 코로나 이전인 1.7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시중금리는 5에서 7%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집값 하락과 주택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며 중고금리 대출자의 이자 상승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 현금을 넣어놓은 사람들은 대출금리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대출금리가 실제 투자한 수익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경우 위험 부담이 높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대신 은행에 예치하며 이자에 따른 수익률만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가 줄게 되겠죠. 또한 높은 금리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부동산 수요자나 투자자의 경우도 부동산 매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이 또한 부동산 거래를 줄이는 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매도 심리는 강해지고 매수 심리가 약해지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줄고 매물만 쌓이게 되어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고 여기에 높은 금리는 대출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동산을 빨리 매도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게 되지만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여 부동산 하락세에 기름을 붓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분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폭을 살피며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